탈모에 대한 궁금증 7가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은밀한 고민, 바로 탈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또는 본인이 탈모 초기 증상인가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탈모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많고 정확히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해소되지 않는 부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모에 대한 궁금증 7가지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나도 탈모가 아닐까 걱정되셨던 분들, 또는 탈모 치료에 대해 고민 중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궁금증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궁금증 1. 하루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져야 탈모인가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머리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요. 저 탈모인가요? 하고 걱정하시죠. 일반적으로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라는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고 빠지기를 반복하거든요. 하지만 만약 하루에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꾸준히 빠지거나 정수리나 M자 이마 라인처럼 특정 부위에서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으로 얇아지거나 숱이 줄어든다면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 머리카락이 많이 보이거나 머리 감을 때 유독 많은 양이 빠진다면 한 번쯤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 2. 유전 탈모는 무조건 대머리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유전 탈모를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생각하시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탈모인 분이 계시다면 더욱 걱정이 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머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은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 발현 여부는 여러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식습관, 두피 관리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의 발현 시기를 늦추거나 진행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탈모를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한다면 탈모 진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궁금증 3. 샴푸만 잘 써도 탈모를 예방할 수 있나요? 탈모 예방 샴푸, 탈모 완화 샴푸 시중에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죠. 샴푸만으로 탈모를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샴푸만으로 탈모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샴푸의 주된 역할은 두피와 모발을 깨끗하게 세정하고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두피에 쌓인 노폐물이나 피지를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하여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샴푸는 두피에 짧은 시간 머물기 때문에 모낭 깊숙이 약효 성분을 전달하여 모발 성장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탈모 샴푸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 4. 탈모약은 부작용이 심해서 먹으면 안 된다던데? 탈모약, 특히 남성형 탈모약 복용에 대해 가장 많은 걱정과 오해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성기능 부작용이 심하다, 평생 먹어야 한다, 먹으면 다른 질병이 생긴다 등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탈모약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으며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탈모약은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DHT 생성을 억제하여 탈모를 막는 원리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남성에게 성욕 감퇴,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전체 복용자 중 극히 일부에게서 나타나며 대부분 약 복용을 중단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와 약의 특성을 이해하고 복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궁금증 5. 모자를 쓰면 탈모가 심해진다던데 사실인가요? 모자를 자주 쓰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모자 쓰면 머리에 통풍이 안 돼서 탈모 심해진다던데?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자 착용 자체가 탈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자는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 미세먼지나 오염 물질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다만 너무 꽉 조이는 모자를 장시간 착용하여 두피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나 모자를 쓰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두피 위생이 나빠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모자 착용 자체가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모자 착용 습관과 두피 위생 관리가 문제인 것이죠. 땀을 흘렸다면 깨끗하게 머리를 감고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증 6. 스트레스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진다는 말 정말 많이 하죠? 네, 스트레스는 탈모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원형 탈모증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연관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 모발 주기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휴직이 탈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성장기에 있어야 할 모발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휴지기로 전환되면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죠. 물론 스트레스가 탈모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탈모의 진행을 가속화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임은 분명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탈모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금증 7. 탈모 치료 너무 늦게 시작하면 효과 없나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는데 지금 치료 시작해도 소용없겠죠?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모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탈모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모낭이 점점 위축되고 소실됩니다. 한번 소실된 모낭에서는 더 이상 머리카락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탈모 초기에 모낭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모발 이식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지만 어떤 치료법이든 모낭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범위하게 탈모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남아있는 모발을 유지하고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데는 여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탈모에 대한 7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탈모는 결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탈모가 의심된다면 인터넷 정보만 믿고 속단하기보다는 반드시 피부과나 탈모 전문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탈모를 극복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